여기 수정된 내용과 함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봤습니다. 이건 고문입니다. 저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여기 한 강의장에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는 모습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미국에서 먼 비행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교수는 며칠간 한국의 여정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인가요? 에벌린 교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벌린입니다. 한류의 영향이 막대한 지금, 교수로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스크린에서만 보던 한류, 드라마, 영화, 음식, K-팝, K-뷰티 등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 여정은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아주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문제마저도 문화로 치부해버리는 아주 나쁜 일이었죠. 제 한국의 여정을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설렜어요. 오랫동안 멀리서 한국을 공부해 왔는데 마침내 여기 오게 되었어요. 공항의 공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고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지만 한국어 글자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몇 달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낯선 글자들을 더듬거리며 소리내어 읽으려 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세관 직원에게 인사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이지만 나름 뿌듯했어요. 그가 웃으며 저를 보더니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시도해보는 것에 익숙한 듯 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교수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어요. 짐을 챙겨서 출구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습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서울의 여름이었고 곧바로 피부에 달라붙는 더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첫 인상을 가슴에 담았어요.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반짝이는 금속과 유리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너머로 산들이 보였고 이는 이 나라의 자연미를 상기시키는 듯 했어요. 택시 줄에 합류하며 캐리어를 끌고 갔어요. 앞에 서 있던 나이든 여성이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그녀가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물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나요? 놀라는 표정이시네요.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녀의 친절함 덕분에 벌써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택시에 올랐어요. 서울, 여기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며 핸드폰에 저장된 아파트 주소를 운전사에게 보여줬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 양옆에는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창문에는 저녁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전통 가옥들이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슬쩍 보였어요. 교통은 혼잡했고 차들이 차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어 좌석을 꽉 잡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운전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라디오에서 나오는 경쾌한 팝송을 흥얼거렸어요. K-팝, 그가 제가 음악에 관심을 보인 걸 눈치채고 말했어요. 아주 인기 있어요.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이 점점 더 높아졌어요. 네온 사인이 저녁 하늘을 밝혔고 읽을 수 없는 광고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인도에 가득했고 퇴근 시간이라 대체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트렌디한 옷을 입고 아마도 밤을 즐기러 가는 듯 했어요. 조용한 거리로 접어들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사라지고 전통시장들이 인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배가 고파졌어요. 여기 아파트입니다. 운전사가 말하며 작은 건물 앞에 차를 멈췄어요.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내려서 따뜻한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곳이 앞으로 몇 달간 머무를 제 집이었어요.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작은 부엌, 침대, 일할 수 있는 책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창문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한국의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섞여 있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 뒤로 고궁의 지붕이 살짝 보였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최신 유행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흥분된 나머지 빨리 짐을 풀고는 쉬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비록 늦은 시간이었지만 당장 탐험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음식이 요리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작은 가게에서 한 할머니가 뭔가를 만들고 계셨는데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호떡, 그녀가 호떡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그 호떡은 달콤하고 따뜻했으며 갈색 설탕과 견과류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먹으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깨달았어요.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약간 허리를 숙이는 모습, 야외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운 달콤하고 매콤하며 감칠맛 나는 냄새까지. 작은 공원에 다다랐을 때 나이 든 남자들이 가로등 아래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침대에 누우면서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과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게 겨우 첫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질 거라는 걸요. 배울 것도 많고 탐험할 것도 많았어요. 빨리 내일이 와서 진짜 모험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주는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인 종로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집이 고향에서 살던 곳에 비해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서울의 역사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였죠.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빵과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친절하게 웃어주셨어요. 제가 기억해낸 인사를 자랑스럽게 건넸더니 할머니는 격려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어 보이는 빵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음식을 들고 새로 이사온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들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미로 같았어요. 곡선형기와 지붕이 있는 한옥들이 현대식 아파트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다른 시간대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인사동은 전통 공예품과 찻집으로 유명한 거리인데 거리 양옆에는 아름다운 도자기, 다채로운 부채, 정교한 장신구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길거리 상인들은 호떡부터 수제 비누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팔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세웠어요. 저는 작은 도자기 찻잔 세트를 기념품으로 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작은 골목길에 숨겨진 식당에서 풍기는 고기 굽는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에 이끌렸어요. 메뉴판에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을 했고 운 좋게도 비빔밥이 나왔어요. 비빔밥은 여러가지 채소와 고기가 밥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위에 계란이 얹혀진 색감이 예쁜 음식이었어요. 첫 번째 한국에서의 제대로 된 식사로 아주 맛있고 위안이 되는 음식이었어요. 경복궁은 서울에 있는 5개의 대궁 중 가장 큰 궁이에요. 궁으로 다가가자 거대한 문들이 제 숨을 먹게 했어요. 그 문들은 선명한 빨강, 파랑, 초록색으로 정교하게 칠해져 있었어요. 궁 안은 넓고 평화로웠고 저는 한복을 입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투어 그룹에 합류했어요.
가이드는 13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궁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전통 복장을 입은 수문장들은 완벽한 동작으로 행진했고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정확한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모였고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사람들로 더 북적였어요. 식당과 가게들의 네온 사인이 어둑해지는 하늘을 환하게 밝혔어요. 여기에서 제공된 문서를 읽고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문장 수정, 문법 및 구두점 조정, 서두와 결말을 새롭게 구성하여 모든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며 흥분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언어 장벽은 도전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었습니다. 서울이 가진 모든 것을 이제 겨우 조금 맛본 것만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니 친절한 빵집 주인, 맛있는 음식, 장엄한 궁궐, 그리고 북적이는 거리들이 떠오릅니다. 각각의 만남과 풍경, 냄새가 저를 조금씩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책을 읽거나 역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가고 싶은 장소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방문할 박물관, 시장, 동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한국어를 향상시키고 이곳의 일상생활을 더 잘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요. 그날 밤 도시의 소음이 자장가가 되어 저를 잠재웠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K-팝 음악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과 통찰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중심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역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과거가 현재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생존과 강인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 온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어 단어로 끝나지 않는 슬픔 같은 느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은 한국이 겪어온 힘든 시절, 예를 들면 침략, 타국의 지배, 그리고 큰 국가적 비극들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은 단순히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강인함과 의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형무소는 1908년에 지어졌고 당시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곳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을 가두고 학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형무소를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복도는 좁고 차가웠으며 그곳에서 일어난 슬픈 일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은 수감자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대우받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기가 힘들었지만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감방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곳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기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감방은 너무 작아서 팔을 뻗기도 어려웠고 특히 독방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어두운 공간에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장소에서도 희망과 저항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감자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들의 용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유관순 열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시위를 주도했던 젊은 여성으로 17살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끌려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보여준 그녀의 용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형무소를 나서면서
슬픔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에 대한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낸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서대문형 무소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역사가 단순한 날짜와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살고 고통받고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모습이나 아픈 과거를 박물관과 기념관으로 만들어 기억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더 강해졌다라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그렇게 많은 중요성을 두는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지 못했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교육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이어가는 방법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얻은 이후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가난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세계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한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도시와 번영하는 문화를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통 사찰과 궁궐이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여전히 전통 명절을 기념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 역사가 현대 한국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이라는 감정이 한국 사람들이 일과 공부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에서 보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려는 깊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전통 예술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를 세계와 나누려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는 이게 바로 우리고 우리는 이걸 자랑스러워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역사를 알면 알수록 내가 보고 있는 한국이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전통 의식, 그리고 K-팝 노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풍부하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겉핥기만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너무 깊고 복잡해서 몇 년을 공부해도 더 배울 것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탐구해 나가면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생각에 흥분되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덮으면서 이곳에 와서 이 매력적인 나라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겪었지만 항상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을 걸으면서 마치 두 세계에 동시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고궁과 전통시장이 있고 다른 쪽에는 반짝이는 고층 건물과 최첨단 기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이웃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쁜 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모든 것을 천천히 바라본 기억이 납니다. 왼쪽에는 옛절이 있었고 그 곡선의 지붕과 정교한 디자인이 한국의 오랜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대형 LED 스크린에서 최신 K-팝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어느 날 강남 스타일로 유명해진 강남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목적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해 주변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카페에 들렀는데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한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의 최신 모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국 브랜드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화질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 후반에는 잠들지 않는 쇼핑 지역인 명동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거리에 늘어선 상점들은 스킨케어 제품에서부터 최신 패션 아이템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운 떡볶이와 바삭한 호떡을 권유했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대단했고 저는 몇 걸음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쇼핑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뷰티 제품과 패션 아이템을 전문가처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무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은 최신 트렌드에 대해 기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달팽이 점액으로 만든 건데 들으면 좀 징그럽게 들리겠지만 피부에는 정말 좋아요. 저는 웃으며 꼭 써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한국 문화, 특히 뷰티와 패션이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핑과 스킨케어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홍대에 있는 예술적인 분위기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음악이 가득했고 버스커들이 군중을 위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댄서들이 복잡한 안무를 거리에서 선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고 금세 큰 군중이 모여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다시 한번 변신했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불빛들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연인들과 가족들이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시원한 저녁 공기를 즐겼습니다. 저도 강을 따라 크루즈를 탔는데 아름답게 불이 켜진 다리들 아래를 지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멋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성공에 대한 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남의 밝은 불빛들 뒤에는 긴 노동시간과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감추고 있었죠. 명동의 뷰티 스토어에서 선보이는 완벽한 피부는 현 불가능한 미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명동의 뷰티 스토어에서 선보이는 완벽한 피부는 실현 불가능한 미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한 한국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었죠. 우리 세대가 이걸 만들었어요. 하면서 주변 도시를 가리키셨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이 모든 대가로